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만한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월 1일인데요.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지수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소폭의 변동성을 보였지만 결국 이제 상승세로 하반기 거래를 출발을 한 모습입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 전장 대비 1.05% 상승한 11,097.26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전장 대비 1.06%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 오늘 전장 대비 0.9% 상승한 수준에서 나타냈습니다. 오늘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첫 거래가 시작되었고요. 동시에 3분기이자 7월에 첫 거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3대 지수는 이제 장 초반에는 하락과 상승을 거듭을 하면서 다소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막판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상승세로 장을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뉴욕 시간으로 오늘 금요일인데요. 한 주 동안의 성적은 그래도 하락세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다우가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약 1.4%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2.5% 그리고 약 4.5%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 약간 주가가 주춤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어제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 우려가 오늘 계속해서 장을 끌어내렸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제 PMI 지표가 두 가지 발표가 되었는데요. 두 개 모두 약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부진한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S&P 글로벌에서 6월 제조업 PMI 확정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52.7로 집계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2020년 7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미국의 5월 똑같은 지표, 5월 지표, 즉 전월치가 57이었는데요. 네, 전월치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네, ISM도 오늘 6월 제조업 PMI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6월 ISM 제조업 PMI 또한 53을 기록을 하면서 약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 2020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두 개의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또 어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애틀란타 연은이 집계를 하는 이제 GDP 트래커, 애틀란타 연은의 모델에 따라서 이제 전망한 2분기 GDP가 이제 마이너스로 그대 계속 집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1분기 GDP가 마이너스로 확정이 난 상황에서 2분기 GDP까지 역성장이 집계가 되면 미국 경제는 기술적 침체에 접어들게 됩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외환과 채권시장 모두 경기 침체 가능성을 상당히 크게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오늘 거의 이제 8bp 가까이 마감 무렵에 하락을 하면서 2.889% 가량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네. 2년물 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채권 금리 하락은 채권의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이 채권 매수세가 이제 좀 다시 힘을 받고 있고요. 또 경기가 이제 침체에 접어들면 연준이 내년에는 긴축을 고강도로 현재처럼 진행을 못하고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 경기 침체 때문에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이 채권 시장 참가자들이 시선을 돌리면서 채권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 채권 시장이 원래 주식 시장이나 외환 시장보다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런 경제 지표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 같은 거를 선제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채권이 이제 워낙 듀레이션도 길고 이제 채권 트레이더들이 워낙 이런 경제 지표를 유심히 보기 때문에 이 채권 지표를 조금 유심히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채권 시장에는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 만큼 이것이 시차를 두고 주식 시장에도 반영될 가능성 등을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힘을 받았는데요. 달러화 지수가 다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이 안전자산인 달러화 그리고 엔화가 비교적 강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네, 뉴욕 증시 전문가들도 계속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주가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만 보면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이번 주 내내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도이치방크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광범위한 이렇게 지금 주가가 광범위하게 하락하고 있는 주된 원인은 2분기에 침체 위협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증시가 경기
경기 침체 위험을 반영해 간다라는 의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찰스 슈왑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이 연준이 금리 인상의 강도를 완화하거나 혹은 중단하기 전까지는 증시에서 지속적인 상방 모멘텀을 얻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주가가 반등했지만 다소 이제 단기적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네, 이제 진짜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와 이 경기 침체에 따라서 둔화될 기업 실적이라고 지금 지적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점점 기업 실적 전망을 낮추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아직까지 이제 이런 실적에 대한 쇼크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조금 버티고 있지만 실적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주가가 더욱 하락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월가의 유명 인사, 정말 유명한 투자자죠. 마이클 버리가 다시 한번 이제 뉴욕 시간 어제 트위터에 자신의 의견을 펼쳤는데요. 얼마 전에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재고 상황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둔화를 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 이제 빅쇼트의 주인공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를 그대로 정확하게 예측을 했고 또 이제 숏의 대가죠. 마이클 버리가 어제 자기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제 해석을 하면 이런 건데요. 이번 올해 상반기, 어제부로 끝난 올해 상반기에 S&P 500은 25에서 26% 이제 저점 기준으로 본 것 같은데요. 이만큼 떨어졌고, 나스닥은 34에서 35%, 비트코인은 64에서 65%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이렇게 주가와 이 자산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은 것은 인플레이션을 적용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Adjusted for inflation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제 상반기에 이런 급락을 멀티플 컴프레션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주가 배수 그 멀티플이 워낙 높았던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조정을 받아서 이만큼 주식이 지금 저가 기준으로 S&P 500이 25% 떨어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가오는 것은 이제 어닝스 컴프레션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이게 뭐 마이클 윌슨, 모건 스탠리 수석이라든지 방금 웰스파고 전문가도 지적한 거랑 똑같은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제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둔화가 되기 시작할 것이고요. 또 실적 전망이 계속 낮춰지면서 이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EPS가 낮춰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마이클 버리가 주장하는 바는 이제 우리가 반 정도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반기에 엄청나게 떨어진 것이 전체 하락분의 절반 부분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주가가 이제 또 큰 폭으로 지금 상반기만큼 떨어진 것만큼 또 하반기에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네, 이제 앞서 마이클 버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하반기에 둔화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했을 때 이제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인플레가 둔화하면 연준의 긴축이 이제 완화가 돼서 조금 주가가 좀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요. 역시 이제 마이클 버리 숏의 대가인 것처럼 역시 주가에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경기 침체가 와서 연준이 긴축의 강도를 약화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의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 주가는 상승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최근 증시에 대해서 추락하는 비행기 같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계속해서 비관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월가의 대세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이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대다수는 연말께 S&P 500 지수가 낙폭을 회복을 하고 상반기 낙폭을 회복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 10% 높은 수준으로 마감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나중에 12월에 돼서 누가 웃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네, 투자은행 베어드 역시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월가에 있는 이 실적 전망 컨센서스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충격파는 어닝 쇼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 실적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제 14일께부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네, 바짝 이제 긴장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오늘 하루만 두고 보면요. S&P 500 지수를 비롯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기 때문에 S&P 500을 구성하는 전 섹터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제 부동산, 에너지, 그리고 금융,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관련 종목이 1% 이상 오르면서 호조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빅테크 관련 종목들도 대부분 좀 반등을 하면서 우호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조금 네, 오늘 조금 특이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 GM인데요. 저희 GM 같은 경우 이제 공급망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연간 전망치, 즉 실적 가이던스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 여파로 이제 주가가 1% 가까이 올랐고요. 또 오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주가와는 반대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락을 하는 모습을 3%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회사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회사가 이제 실적 전망치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좀 실망이 반영이 되었고요. 조금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 미국의 백화점 체인 콜스입니다. 콜스 역시 회사가 이제 회계 2분기 매출 전망치를 하향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시장의 상황 등을 이유로 사업부 매각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 이상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대체로 보면 기업들의 주가는 실적 가이던스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7월부터 실적이 발표되었을 때 정말 이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둔화가 되면 주가가 좀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을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 중에서 메타플랫폼스가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메타플랫폼스를 3분기에 최선호 종목으로 뽑았습니다. 이제 좀 사라고 권고를 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하반기 장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될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월가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7명의 전문가들에게 이 하반기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7명의 전망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최고의 전문가들조차도 이 하반기 주식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엇갈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전문가들은 자산 가치가 지금 주가 같은 경우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점에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고 이제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름이 갈수록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또 지금과 같이 긴축의 폭풍우가 있는 상황에서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최고다라는 조언도 했습니다. 블랙록 CIO 같은 경우 이제 조금 긍정적인 견해를 펼쳤는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과거 50년 동안 위험 자산이 이렇게 심하게 하락한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언급을 하면서요. 이런 시장 침체의 특징은 거의 항상 상당한 반등이 이어진다는 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시장이 안정될 때 기회에 대해서 앞서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하반기에는 이제 채권 시장 등이 최고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양질의 자산 가격이 이렇게 매력적이었던 때가 없다면서 매수를 추천을 했습니다. JP모건의 데이비드 켈리 SM 매니지먼트 글로벌 수석 전문가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반등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침체의 위협이 커졌고 경기는 확실히 둔화를 하겠지만 동시에 또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 속도가 결국 늦어질 것이며 큰 충격이 없다면 주식과 채권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여름 변동성에 주의를 하라라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UBS의 전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확신은 여름 내내 시장이 극도의 변동성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위험이 상당히 비대칭적인 수준이고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가 이제 조금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찰스 슈왑의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은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경기 침체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이제 모건 스탠리와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요. 연준의 긴축이 기업 이익에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것이 하반기 주식 시장의 소화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클 윌슨 모건 스탠리 전략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실적 하향 조정이 4분기까지 완전히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실적 하향 조정이 주가에 완벽하게 반영되기 전까지, 즉 4분기 전까지는 주가는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이제 모건 스탠리의 기본 시나리오가 6개월 이내 보통의 침체가 온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주식시장 약세 시나리오 속에서도 완만한 침체를 예상을 한다라고 가장 비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50대 50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환경에서는 섹터라든지 테마 이런 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안정을 추구하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7명의 월가 최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한 대로 하반기에도 긴축이라든지 또 경기 침체, 많은 허무가 예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뉴욕 증시 하반기 거래를 상승세로 시작을 한 모습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뉴욕 금융시장이 휴장합니다. 네, 저는 한국 시간으로 다음 주 수요일에 뉴욕 이후 라이브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